네, 오원영TV 스트레이트 캐나다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요즘 굉장히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엄습을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캐나다는 날씨가 글쎄요 무슨 봄을 연상케 하는 아무튼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모르죠. 이게 또 기상이변의 문제인지 몰라서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좋은 날씨에 좋은 건강 일단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먼저 캐나다 소식입니다. 새해에는 소득 범위 전반에 걸쳐서 식료품, 부동산 그리고 생활물가는 전체적으로 오르게 되고요. 금리나 기름값, 항공료는 동결되거나 아니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만 크게 오르거나 적게 내리는 탓에 전반적으로 체감 물가의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식료품 물가를 보면 최대 5%의 가파른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새해 국내 식료품 물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증가로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겔프대학 식품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2021년도 식품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식료품 물가는 전체적으로 3% 내지는 5% 정도의 가파른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식료품 가격이 2.5%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라는 평가인데요. 겔프대학 연구소는 국경 공장 및 유통센터의 폐쇄,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 물류 중단 내지는 위축의 문제, 실업 문제, 그리고 소비자 수요의 변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제조, 유통, 그리고 소매 관행의 전체적인 변경 이런 것들이 내년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새해에는 평균 4인 가족의 식료품 구입비 그리고 외식비가 총 695달러 정도 올라서 총 가구당 13,907달러 정도의 지출을 오로지 먹는 부분에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재기가 눈에 크게 띄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코로나 여파로 사재기 심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에 따라서 소매가가 인상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용 보호장비서부터 플렉시글라스, 투명한 가림막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매업체에서 코로나19 방역 프로토콜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컨설팅 회사 HRC 리테일 어드바이저리라는 회사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업 내의 주요 범주에 걸쳐서 내년에 5% 내지는 10%가량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겠죠. 그럼에 따라 이 휴지, 마스크 등 사재기 현상이 혹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여파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급이 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가격 앙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HRC는 캐나다가 새해에도 물품 부족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다는 이 판단에 따라서 소매 가격은 더 크게 변동될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운행이 자연히 줄어들고 그래서 기름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2020년 지난해에는 국가 봉쇄령에 따른 대대적인 경제 영향으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그런 한 해였죠. 현재 기름값 동향은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크게 반등되지 않는 한 계속 저유가 시대가 고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특히 새해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름값의 큰 폭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기름값 하락은 전국 휘발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캐나다의 경제의 주축 중에 하나인 캐나다 서부 정유업계 쪽에 경제적으로 많은 주름살이 패이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자리를 잡고 있네요. 저금리 시대 계속되고 있죠. 0.25% 현행금리가 계속 동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캐나다의 몰기지 저금리 기조는 새해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연방중앙은행은 오버나이트 금리가 오는 2023년까지 0.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 차입 비용은 2021년도 올해에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에는 새해에도 저금리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게 될 그런 전망인데요. 고정 몰기지 금리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021년 올해에는 2.5% 아래를 밑돌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몰기지 전문 회사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짐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몰기지 대출기관들이 고정금리를 소폭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변측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을 보면 최대 9% 올해 상승할 전망이라는 지표가 나와 있죠. 이 저금리에 따른 주택 구매 수요층들의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2021년도에도 주택가격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새해 전국 평균 집값이 62만 달러로 전년 대비 9%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했고요. 글로벌 부동산 회사인 리맥스에 따르면 리맥스의 경우는 4%에서 6% 정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체인 로얄 루페이지의 경우에는 5.5%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집값 상승을 각각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에서 6%까지 오를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최근에 캐나다 주택시장의 기록적인 호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건데요. 전국 주택가격은 수요 급증에 따른 부동산 매물의 부족 그리고 기록적인 저금리로 인해서 올 연말까지 높은 오름세를 주도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노동시장의 약세 그리고 일부 지역의 공급 과잉 또 이민자 감소, 경제 불확실성 이런 악재들이 겹쳐서 주택 매매 활동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을 견인하는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를 당분간 유지가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항공료 하락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올 연말이나 돼야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료 평균 비용은 최근 몇 달 동안, 몇 달이나 많아 거의 1년 동안 35% 이상 떨어진 상태고요. 새해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권 가격이 역사상 최저 수준에 접근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는 변함없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고 항공업계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낙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수기에는 항공료가 반만 채우고 비행기가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요금은 오를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행 비용 또한 언제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행 및 숙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올 연말을 전후해서 이제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혹시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과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항공권 발권 거래 전문을 친 ARC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전망은 백신 상용화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백신이 상용화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면은 글쎄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됐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여행을 못 가 타들어갔던 가슴들을 활짝활짝 피고 이곳저곳으로 여행 나들이에 나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또 다시 살만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를 기다려봅니다. 올 아니라 그러니까 2021년 연말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크게 걸어봅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얘기인데요. 덕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야간 통행금지, 퀘벡처럼 야간 통행금지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상황을 조금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네요. 지난달에 포드 주총리가 통금을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자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잠깐 내비쳤었는데요. 이 야간 통금은 호주를 비롯해서 파리, 뉴욕 등이 코로나가 몹시 악화된 전 세계 대도시에 실시됐었고요. 퀘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일을 기준으로 온주 코로나 환자 수 좀 살펴봤습니다. 20만 명 이미 넘어섰네요. 누적 확진자가. 6일 기준으로 온주에서는 3,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코로나 발발 이래 총 20만 626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지역 중에는 토론토가, 물론 6일 기준입니다. 토론토가 805명으로 가장 많은 새 환자를 보고했네요. 미사과 브램프턴을 포함한 필 지역이 523명, 욕 지역이 349명, 윈저 에섹스가 208명, 워털루가 206명으로 뒤를 쭉쭉 잇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6일 기준 37명이 추가돼서 총 4,767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네요. 검사 수가 3만 5천여 건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5만 1,000건으로 6일을 기준으로 크게 올랐다 그럽니다. 양성률도 9.4%에서 8.5%로 줄었다고 하니까 재생산 감염 지수가 조금 좀 줄어든다는 것은 최소한 억제 수준 이내로 들어와 주고 있지 않는가.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미 어쨌든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1년 내내 강조되었던 말, 개인 방역 수칙이 최우선인데 마스크 꼭 쓰시고요. 30분 이상 외출했다 싶으실 때는 여지없이 20초 이상 핀으로 빡빡 손을 닦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 개개인의 건강을 개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확산이 되면 결국 소셜 커뮤니티 시스템이 되겠죠. 사회 전체가 면역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을 또 백신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함께 노력하며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죠. 이맘때가 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다스려 볼 텐데요. 이렇게 설계를 할 텐데 예전에 나쁜 모습들은 다 털어내고 싶죠.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하려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마련입니다. 정치권도 그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치인들도 달라져서 품격 있고 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는 2021년이 됐으면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얘기죠. 정치가 달라지면 현재와 같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악다구니 정치를 양산하는 구조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최대한 벗어나려 애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선 새해부터는요, 한국 정치요, 이 라디오 정치부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정치. 이 대한민국 정치는 이른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시작들을 하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정치 프로그램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이 교통정보, 아침 교통방송, 이 TBS 교통방송이 있는데 어쩌다 얼핏 들어봐도 요즘 같아서는 더더군다나 아침 시간대에 1등 정치방송으로 바뀌어져 있더군요. 반대로 공격을 뭉개기 위한 출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무슨 사안만 터지면은 시민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아주 주 업무입니다. 그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눈이 와서 빙판이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어느 지역이 지금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하라고 만들어준 방송이거든요. 그 방송이 TBS 교통방송. 그런데 이 머리 산발을 하고 털 둑스룩한 사람이 나와서 아침부터 이 정치 얘기하고 사람 터뜨리고 이러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라디오가 곧 정쟁의 장이 됐습니다. 방송국들 입장에선 급할 때 섭외하기 쉽고 또 싸우는 코너가 청취율 높다. 청취율 높으면 광고 얻기 쉽다. 뭐 이런 생각들에서 그런지 정치인들을 자주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한 폐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송사들이 아침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정치적 내용으로만 채우지 말고 특히 쌍방 공격에 장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본연의 업무만 좀 해달라는 거죠. 정치인들부터 정쟁을 부추기는 성격의 그런 코너라고 한다면 정치인들 자체가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출연 의뢰가 올 때 저 바쁩니다. 그런 일 아니더라도요 하고 거부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송에서 자신을 불렀을 때 무슨 말 하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라디오가 정쟁의 전초전이라고 한다면 여야 정당의 아침 회의, 이건 본선입니다. 지도부 회의는 거의 예외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회의가 됐더라고요. 최고위원회입니까? 이런 회의들은 최고 비난회의가 돼버렸고요. 원내대책회의는 정쟁대책회의가 돼버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당대표부터 원내대표라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줄줄이 상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갑니다. 유능한 의원이라는 건 다른 당을 얼마나 잘 비난하느냐로 판가름 나는 그런 국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역할은 한두 명, 그 입심 좋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건설적인 정책 제안이나 국민 고충을 전달하는 기회로 이 회의를 활용해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좀 다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은 싸움꾼들에게 맡기자는 얘기죠. 비난도 이따끔 해야 아프죠. 아침마다 하면 양칭소년 외침처럼 전혀 감각이 없거나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그런저런 아침 회의가 지나가면 또 그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볼썽사나운 SNS 정치가 다가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요즘은 장관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에 이르기까지 SNS로 정쟁 붙이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마이크 앞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이 SNS 공간을 통해서 마음껏 쏟아내고들 있습니다. 그러자니 언사는 더 거칠어지고 정치의 품격은 한없이 고꾸라지기 마련이죠. 정치인들도 SNS로 얼마든지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밥 먹고 하는 일이 SNS에 트위터에 글 올리는 게 일이던데 뭐 어제 보십시오.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새해는 SNS에서 이 거친 표현이나 막말, 상대에 대한 조롱성 언급 이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바라기는 새해는 말입니다. 이 노딜 정치 이것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 쟁점을 놓고 여야가 뭐 하나 변변하게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잡혔다. 원내대표끼리 만났다 그러면 이건 무슨 해결책이 나옵니다. 무슨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였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총무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만난다고 해도 아무도 그런 일 어떤 합의가 생길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중재자라고 할 수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참석을 해도 스이서 또 뭐 차 한잔 마시다가 농담 몇 마디 주고받다가 얼굴 한번 붉히고 헤어지겠지 이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번번이 노들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국회 주변에서 오죽하면 야합이라도 좋으니까 무슨 딜이라는 것들 좀 해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새해에는 여야 대표들과 원내 지도부가요 한 발씩 양보해서 반드시 결과물을 내놓는 딜이 되는 그런 절충의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왜 매번 딜이 없이 얼굴 붉히고 헤어지시지 않습니까? 왜 하냐면 결국은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 발씩만 양보하면 어떤 사안에서라도 타협안이 나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 이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들 사람들 팬덤들 덕분에 표를 좀 얻었다 해도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발을 들여놨으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죠. 자기를 쫓아하는 팔로워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편향 정치를 하게 되겠죠. 편향 정치가 딴 겁니까? 독재죠. 극성파 요구에 너무 좌우되면 그건 본인이 정치라는 게 아니라 꼭두가시 정치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노노 위정편에 보면은요, 군자주의 불비, 소인 이비부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두루두루 어울리되 편을 갈라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인은 편을 갈라 비교만 하지 두루두루 어울리지를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군자주의 불비, 소인 이비부주. 새해는 정치인들이 편가르기에서 벗어나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그야말로 군자 같은 논어에 나오는 주인공들 같은 그런 정치를 좀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국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고 통합의 국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2021년 소같이 묵직하게 앞길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의로운 정치,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노래를 한 곡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유석 씨가 불렀던 노래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 아시죠? 홀로 가지 말고 이제 모두들 같이 가야 될 텐데 홀로 아리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똥의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이제는 하나가 되자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제는 하나가 되자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험한 길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두 손 꼭 마주 잡고 잠시 쉬었다가 숨 고르게 하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가 되어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해는 모든 정치권,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한 길로 걸어가는 새해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